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잠시 후에 시국회가 주최하는 제6차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곽승희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행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범국민 촛불문화제 네. 6번째인데 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네, 오늘 시청광장에서 6시부터 민주당의 그 국민보고대회가 네, 있었는데요. 먼저 있었죠? 네, 네.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시청광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아까 6시부터 네. 진행이 됐었던 민주당의 장애 집회 네. 국민보고대회를 네. 한번 정리 좀 해보고 넘어가죠. 네. 네, 오늘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었나요?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127명인데요. 오늘 네. 11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의 100% 가까이 출석을 네.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리고 민주당원들도 좀 많이 보였어요.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원들이 그 시청광장에서 그 민주당이 그 사벽과 그 트럭을 세운 쪽에 앉아서 많이들 앉아 계셨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두 번째 국민보고대회였습니다. 네. 지난주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국민보고대회를 했는데 그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민주당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양자회담을, 양자談판을 하자 네. 이런 제의를 해놨는데 네. 청와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오자회동을 하자. 예. 그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네.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오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김한길 대표가 또다시 제의를 한 것 같죠? 네. 네. 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다시 한번 양자회담을 진행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근혜 네.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한 그런 연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외에 어떤 발언을 좀 했나요? 네, 김 대표는 이어서 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민주당이 국회를 내팽겨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은 국회에서나 광장에서나 똑같이 열심히 할 거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비판에 반격을 하는 또 말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김한길 대표 네. 연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돼 있었죠? 네, 그 6시 반부터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청바지에 흰색 남방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서 그 영화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번안한 노래와 네. 또 산호라면의 랩 버전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국민 보고대회가 문화제 성격을 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그 네. 민주당 의원들 다 지금 갔나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7시에 있는 시국회의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석해주길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앉아있던 분들이 이제 자리에 몸을 돌려서 그 반대쪽에 있는 시국회의의 촛불대회를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둘러보니까 또 저쪽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예. 많은 그런 마이크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저쪽에는 어떤 행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인권위원회 앞에는 그 북한 자유총연맹, 북한 민주화위원회 등의 보수단체들이 네. 이렇게 NLL 반대, 뭐 촛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낮부터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주변에 경찰들이 지금 둘러싸고 네. 있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폴리스 라인도 지금 쭉 쳐져 있습니다. 네, 그 시청광장, 서울광장, 예. 네, 저쪽으로 그 폴리스 라인과 경찰차들, 그리고 경찰들이 계속 줄지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문화제가 있을 예정인데 네.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6차 범국민 촛불대회는 가수 네. 이지상 씨가 노래로 시작을 하고요. 네. 그 표창원 전 교수의 발언, 정당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고,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이 그 해외에서 촛불 집회 영상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10만 촛불 대회를 선포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 오늘 또 특이할 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네. 켜져 있는 촛불을 또 네. 연결해서 그쪽 분위기를 본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촛불 문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모여있는 인원들, 네. 시민들의 숫자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추사가 몇 명입니까? 네, 그 시국 6차 범국민 촛불대회 시작하기 전 한 10분 전쯤에 주최 측 추산으로는 3만 명 정도가 모여 3만 명 있다고. 정도? 네. 네. 지금
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예. 계속 오실 것 같은데 네. 정말 10만 개의 촛불이 켜지는지 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곽승희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곳 시청 앞 서울광장의 촛불이 다시 켜집니다. 이번이 6번째 촛불문화제인데요. 계속해서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국정원 그런 개혁 문제 그리고 선거개혁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원 국정조사가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증인들은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요구해왔던 원세훈, 김용판, 원판, 김세 이렇게 네 자로 줄여서 부리는데 그중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김무성 전 박근혜 캠프 선대 본부장과 그리고 종합사찰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는 지금 증인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 증인들이 나와야 국정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박근혜 캠프와 연루가 돼 있는지 그런 의혹들이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증인 채택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또 민주당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이 되고요. 지금 다음 주 당장 14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나오는지 이것도 정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자막에 보시면은 10만인 클럽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만인 클럽 월 10,000원 이렇게 성원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이 촛불 이 현장을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고요. 그럼 지금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문화제 지금 시작할 텐데요. 그럼 카메라를 무대로 넘겨서 저희가 실황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시민들이 해주신 덕분인지 잠깐 장례 정리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무대 앞에 무대를 기준으로 무대 안에 계신 서 있는 분들은 좌우로 빠져나가 주십시오. 무대 앞에 있는 분들은 좌우로 빠져나가 서 있는 분들은 빠져나가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원활하게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무대 위에 올라와서 전체 촬영할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니 무대 앞에 있는 기자분들과 시민분들 서 있는 분들은 무대 단상을 좌우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을 도와줄 자원활동가님들께서는 이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주시는 양쪽에 보호막을 적당히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촛불대회 주최단체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예, 국정원 시국회의에서 주최하는 대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원 시국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나눠드리는 피켓은 앞쪽은 푸른색, 뒤쪽은 하얀색. 뭐라고 적혀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원세훈, 김용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마지막 쳐들어간다 한번 해주십시오. 원세훈, 김용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예, 오늘 시국회의의 대회 사항 중에 하나 담은 공식 피켓은 말씀드린 파란색, 흰색 이 피켓입니다. 행사 진행 도중에 적절히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이 모이셨나요? 목소리는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셨나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0대, 20대 국민 여러분 오셨습니까? 30대, 40대 국민 여러분 오셨습니까? 50대, 60대 어른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오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전체 참가 인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집계해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국민 촛불대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무대, 다시 한번 여기 와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연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균관대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어뮤 시인이기도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상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협동사무처장님께서 많이들 오셔서 좀 쫄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성균관대학교는 아니고 성공회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성자돌림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술 한잔 먹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어느 어르신을 모시고 술을 한잔 먹는데 제가 물어봤죠. 국정원장 물러나야죠. 그랬더니 그분은 국정원장 뭐 그러면 국정원 개혁해야죠. 그랬더니 국정원 개혁은 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거 다시 해야지 뭐. 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입장의 차에 따라서 복잡한 논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논리 때문에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란 말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저 조금만 나가면요, 민주주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것도 복잡한 논리로 진리를 가로막기 위한 일종의 술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도록 했었습니다. 무슨 노래 할까 하다가 그 시절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요라고 교육받던 시절에 부르지 못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뽕짝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바꿔서 뽕짝으로 보는 한국사회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뽕짝을 크게 드셔서 혹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저기보단 여기가 낫네.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 촛불 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그것이 수많은 밤이 내 가슴 도려내린 아픔의 겨우 얼마나 울었던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 외색가요인데 저 양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외색가요 맞죠? 그리고 금지곡이었습니다. 외색가요로 금지곡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는 동백꽃이 빨갛게 물이 들었기 때문에 금지곡 당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얘기를 못했죠. 그리고 동백꽃이 빨갛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책을 쓰면 책이 찢겼고 말을 하면 말문을 닫히게 했고 행동을 하면 감옥에 보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2013년 우리는 동백꽃이 빨가면 빨갛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요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댓글 달았죠? 그럼 댓글 달았다고 얘기해야죠. 국정원이 부정선거 했죠? 그러면 부정선거 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8대 대선 후보 박근혜 씨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네 애비 뭐하노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거 영화 대사입니다. 친구의 대사인데 네 애비 뭐하노 하니까 댓글 다십니다. 그랬더니 오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저도 보고 웃고만 있었는데 주위에 어떤 분이 이 노래 안 만들면 평생 괴롭히겠다 그래가지고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해볼까 합니다. 이게 추억의 고고 리듬인데 기타 배우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 고고를 정기적금이라 그랬거든요. 정기적금은 고고의 다른 의성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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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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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시발 정기적금 정기적금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1배에서 5유에서 5배드림 DC에서 나란 일 하시는구나. 애국자 되셨구나. 이 아버지 뭐 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1배에서 5유에서 5배드림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댓글 달고 계십니다. 1배에서 5유에서 5배드림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 거 한 번만 더. 이 아버지 뭐 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1배에서 5유에서 5배드림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지당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2주 전 여기서 국정감사 모니터단 활동 보고를 드릴 때 이런 광고 멘트 하나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를 찾으러 이 광장에 모인 국민들입니다. 우리 어린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를 찾는 우리들의 절박한 마음만큼 어머님의 마음도 절박하니 도와주십시오. 흰색 티셔츠에 안경 낀 남학생입니다. 연원초등학교 4학년 고동우 학생, 고동우 어린이입니다.
흰색 티셔츠에 안경 낀 남학생 고동우 어린이를 주변에서 보고 계시다 그러면 무대 오른편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민주주의를 찾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희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범국민 촛불대회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몇 번째죠? 예, 6차입니다. 제1차 6월 28일 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3,000명의 시민과 함께 시작했던 촛불이 2달 동안 끈끈이 이어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정조사 파행과 중단을 거듭했습니다. 빈껍데기 될 위기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문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 모두의 힘입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오늘 첫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서 연설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10만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국회의를 기조연설하게 된 저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는 박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치공작 대선 개입한 것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제나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것,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작한 것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또 국정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할 때 대통령 제가도 받지 않고 불법 공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자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촛불의 힘으로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재준 국정원장 잘라냅시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헌법을 수호할 책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겨대며 갈 겁니까? 국정원장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계속 억지를 쓰고 갈 겁니까? 위법한 행동을 공작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들은 셀프 개혁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작한 것에 대해서 거듭되는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해체 수준의 전면 계획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8자 모두 두 번 연달아 외쳐봅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두 번 연달아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두 번 연달아. 대통령이 책임져라. 야당들이 대선 불복 아니라는데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에서 계속해서 대선 불복 아니냐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뭔가 찔리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두 번 연달아 외쳐봅시다. 대선 공작 불복한다. 야당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어렵사리 야당들이 광장 투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광장에 나온 이상 뭔가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국회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성과의 최저 기준 저희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김무성, 권영세 확실히 정원대회 세워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남재준 해임시켜야 합니다. 독립적인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확실히 저지하는데 야당들이 앞장서도록 국민들이 성원합시다. 마지막으로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합니다. 국민의 눈과 입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이 권력의 주구, 정권의 신여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해제도 너무하는 편파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편파 방송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실을 은폐호도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바르게도 진실은 기필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주권의식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10만 촛불이 시작으로 촛불이 횃불되고 횃불이 덜불되어 온 강야를 태워서 저 거짓과 암흑의 무리를 몰아냅시다. 감사합니다. On me, don't you walk away. Don't you tell me that I don't care, 'cause I do. Don't you tell me I'm not the one. Don't you tell me I ain't no fun. Just tell me you love me like I love you. You know you do. When we're together, gray skies clear up.
friendship and loyalty. Talk about how much you mean to me. And I promise to always be by your side whenever you need me. The day I met you was the luckiest day of my life. And I bet you feel the sam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전국에서 이 시간에 동시다발로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는 달랐지만 미국, 보스턴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그리고 시드니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다채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오늘 국정원 시국회에서 준비한 공식 피켓을 한번 높이 드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기자분들 8시 뉴스타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감안해서 포토타임을 한번 가질 테니까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푸른색 피켓을 들고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파도 타기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촛불을 아직 혹시 불을 켜지 못하신 참가 시민 여러분께서는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색 공식 시국회의의 피켓을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만 두 번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원세훈 김용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네, 시청 앞부터 프라자 호텔 방향으로 촛불 파도타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열받은 마음 여러분의 파도타기로 시원하게 식혀보겠습니다. 자, 시청 앞부터 하나, 둘, 셋. 자, 프라자 호텔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코 따라해 주십시오. 국민이 요구한다. 국정원 사건 진상 끝까지 밝혀라.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기 확인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신속하게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대한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물론 서울광장을 집회 신고 장소로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서울광장이 다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경찰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장 너머에 있는 시민들도 이곳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경버스도 일부 치워주시고 도로에서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 끝나가고 빈껍데기가 될 것 같았던 거 되살린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 한 줄기 힘을 보탠 분입니다. 이 사건은 진보의 문제입니까?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보수주의를 잘 자처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허락받은 시간이 5분입니다. 5분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정확하게 24년 전 오늘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뒤에 있는 전경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경찰관으로서 이곳에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집회 시위를 관리하던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던 우리 대원들, 경찰관들의 마음속엔 우리 시민들이 이웃이었고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존중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들, 전경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도 길고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그 겨울,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뭐 제가 던졌죠, 사실은. 네. 제가 속했던 조직과 동료와 선후배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고 변절자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면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을 비판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다 나 혼자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말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 같았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자유를 잃었던 많은 선배분들 덕분에 저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경찰다워야 합니다.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잡으면 마치 사냥개처럼 쫓아가서 진돗개처럼 콱 물어야 합니다.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12월 11일 날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우리 경찰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4개월간의 수사기간 동안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 경찰은 범죄자들이 남긴 증거를 인멸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의 범죄 증거를 발견했으면서도 전혀 범죄 증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졌고, 우리 경찰이 어떻게 얻어가는 국민의 신뢰인데 다시 이렇게 국민 앞에서, 권력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 데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시간과 역사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민족을 일제가 36년간 짓밟고 통제할 때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히틀러의 나치 통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전두환 독재 포갑 정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지금 이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정권에서 진실 밝히고 정의 구현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아니면 다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더 혹독하게 처벌하고 더 강력하게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저를 지탱해준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저 혼자인 줄 알았던, 외톨이인 줄 알았던, 그래서 혼자 이빨엔 소리 하다가 역사의 무대대로 사라질 줄 알았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었던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거리에서
제게 응원과 격려, 악수를 전해주셨던 그 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주 8월 3일 제5차 집회 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2만 명 이상이 모여주시면 오늘 8월 10일 날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요. 제가 비록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못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줘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몰랐지만 살 수 있었던 건 네가 있다는 그것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위하여 마지막 그 하나까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